뉴욕, 뉴저지 지역 휘발유 값이 모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웃돌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미국 내 2,500만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 인근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2기가 2021년까지 폐쇄됩니다. 연방주택청이 오는 27일부터 모기지 융자에 대한 모기지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3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휘발유 값이 모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휘발유세 인상의 영향을 받아 35%나 급등했습니다. 원유 생산 감소가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54달러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새 13센트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34센트 상승한 것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37달러와 비교하면 17센트 비싼 것으로 가스버디닷컴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9일 현재 평균 가격은 갤런당 2.45달러로 최근 한 달 상승폭은 뉴욕과 같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63센트, 35%나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을 기해 갤런당 23센트 인상된 휘발유세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뉴저지 휘발유값 격차도 1년 전에는 뉴욕이 38센트 비쌌지만 지금은 9센트에 불과합니다. 유가정보 서비스의 톰 플레자 수석 애널리스트는 뉴저지의 경우 오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에 2.8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휘발유값 상승은 원유 감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14곳이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한 후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35년까지 미국 내 2,500만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 증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밀레니얼 세대와 소수계가 가구수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주택연구합동센터가 발표한 최신 가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5에서 25년 사이에 미국 내에는 1,360만 가구가 늘어나고 이후 10년간에는 1,15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35년까지는 총 2,500만여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자료는 가구수 비율을 반영한 연령과 인종 등에 따른 가구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 2013년 예측했던 2,200만여 가구 증가보다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20년은 각각 연평균 136만 가구, 115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고서는 30세 미만인 밀레니얼 세대가 2015에서 25년 사이 2,300만 가구를 늘리고 백인이 아닌 소수계가 전체 가구 증가의 72%를 차지하며 밀레니얼 세대와 소수계가 앞으로 가구수 증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베이비 부머 세대도 앞으로의 노년층 가구 수에 전례 없는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구수 증가는 주택 수요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내 주택 수요 기준치가 약 1,600만에서 1,82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신년 연설이 있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안전 문제로 우려를 낳았던 뉴욕시 인근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완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9일 맨해튼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가진 2017년 신년 연설에서 웨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인디언 포인트 원전의 가동을 2021년까지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2기 중 1기는 2020년 4월까지 폐쇄되고 이어 다른 1기도 2021년 4월까지 폐쇄됩니다.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15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뉴욕시에서 멀지 않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며 폐쇄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원전 폐쇄 결정은 뉴욕주와 발전소 운영업체인 엔터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엔터지는 원전 폐쇄
결정의 요인으로 운영비는 상승하고 있지만 전기 가격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소는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소요되는 전기의 4분의 1가량을 생산해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폐쇄 결정에 따라 감산되는 전기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보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신년 연설에서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시와 주의 생명공학 연구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 베리자노 브릿지 톨비의 점진적 인하 등 복지와 환경,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항공기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승객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연 운항이 심각한 최악의 항공사 10위권 안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등 한국 국적 항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세계 항공사의 운항 정보를 분석하는 플라이스테츠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플라이스테츠는 정시 도착의 기준을 도착 지연 시간이 15분 미만인 항공편으로 잡았는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평균 도착 지연 시간은 각각 39.2분과 32.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평균 지연 도착률이 37.46%로 집계돼 세계 최악의 항공사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5년 지연 도착률인 28.13%보다도 9.33%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대한항공의 평균 지연 도착률도 2015년 22.14%에서 9.6%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세계 최악의 항공사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최악의 항공사로는 인도항공이 세 번째를 차지했고 필리핀 항공 4위, 중국 동방항공 6위, 홍콩항공 7위 등이었습니다. 한편 목적지 정시 도착이 가장 우수한 항공사로는 KLM 네덜란드 항공이 정시 도착률 88.5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과 일본의 좌리 정시 도착률 탑10 항공사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높은 렌트비에 테넌트만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주들도 모기지와 보험료 등이 큰 부담인데요. 연방주택청이 27일부터 모기지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9일 클로징 날짜 기준 오는 27일부터 연방주택청 모기지 융자에 대한 모기지 보험의 요율을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연방주택청의 론을 받을 경우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정해진 비율만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15년 이상 주택 모기지론의 융자 금액이 62만 5,500달러 이하인 경우 주택가격 대비 융자 비율이 95% 이하면 모기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현재 주택가격의 0.80%를 연간 모기지 보험료로 내던 것이 0.55%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주택가격 대비 융자 비율이 95%를 초과할 경우에도 현재 0.85%에서 0.60%로 내려갑니다. 그동안은 융자 금액이 62만 5,5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1% 또는 1.05%를 보험료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0.55% 또는 0.60%로 크게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또 융자 기간이 15년 이하일 경우에도 앞으로는 융자 금액에 관계없이 0.25% 또는 0.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3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복수 국적 신청자는 단 6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9일 발표한 2016년도 뉴욕 총영사관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3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이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적 이탈은 지난 2005년 29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12명, 2009년 65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다시 2014년 205건, 2015년 270건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투어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국적 이탈 한인 2세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서약 신청자는 이 기간 단 6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교사 임용 규정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교사 임용 시험에 추가된 동영상 제출 규정은 합격률을 크게 떨어뜨렸는데요. 이에 따른 재고 조치입니다. 뉴욕주 리전트위원회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현행 시험 유형을 재검토하는 한편 합격 하한선을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2015년 뉴욕주 교사 임용시험부터 추가된 20분짜리 교습 능력 샘플 동영상에 대한 재고 의견 때문입니다. 동영상 제작에 대해 응시자들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도 최고 $750에 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주 리전트위원회는 이 같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임용 시험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국 조너선 범원 대변인은 교사 임용 시험 합격률은 대학 졸업자와 예정자를 합쳐 77%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전에 사용됐던 시험은 합격률이 90% 선이었습니다. 교육국은 당초 오는 6월까지 2개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시험만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리전트 위원회의 결정에 예비 교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다리 조지 워싱턴 브릿지. 하지만 보안 상태가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근무하는 보안 요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는 서밋 세큐리티 서비스 소속의 보안 요원 8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테러 공격 등에 대비하고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9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테러 등 만약의 사태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경찰과 달리 혼자 순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순찰 차량이나 통신 장비 등도 노후돼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순찰 요원이 잠시 기거하는 부스는 겨울철 난방도 잘 안 될 뿐더러 각종 위협에도 무방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제 몸 지키기에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범죄와 테러 등과 대적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만약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테러 대상이 될 경우 최악의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보안 직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 없이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면 1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리서치 그룹 비컨 이코노믹스와 UC 리버사이드 대학은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LA에서 2024년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될 경우 LA시 경제는 직간접적으로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112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LA시가 올림픽을 개최하면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얻은 관광 효과 등 세수 수입이 최대 1억 6,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LA는 지난 1984년 올림픽을 개최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이번에도 지난 올림픽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LA시는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함께 치열한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종 개최 도시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시월드의 돌고래 쇼가 어제 공연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시월드 샌디에고 측은 범고래쇼 폐지를 선언하고 대신 범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경험 프로그램을 올 여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월드는 현재 2세부터 52세까지의 범고래 11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월드 샌디에고는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관람객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범고래쇼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올랜도와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시월드 역시 2019년 범고래쇼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철갑상어알은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죠. 유럽에서 캐비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프랑스 남서부의 한 철갑상어 양식장. 배가 빵빵하게 부른 철갑상어가 초음파 검사대로 옮겨집니다. 알이 얼마나 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À l'échographie, on voit le développement des ovocytes, mais pour aller plus loin après pour la taille des œufs, pour vraiment la mesurer de façon exacte. 샘플도 채취해 알 크기를 재보고 캐비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알이 자란 걸 확인한 뒤 수확에 들어갑니다. 철갑상어의 배를 가르자 검은 구슬 모양의 알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뱃속이 거의 전부 검은 알로 가득 채워져 있을 정도입니다. 수확한 알은 크기나 색깔, 단단한 정도에 따라 분류한 뒤 소금에 절입니다. Bien que les poissons soient, enfin les femelles sont toutes sœurs, on voit que la génétique va nous offrir des œufs de couleurs différentes. 요즘 같은 연말연시에는 캐비어를 파는 가게마다 손님이 북적입니다. 1년 매출의 40%가 이맘때쯤 이뤄지는데 가장 밝은색 캐비어는 15g짜리 캔 하나에 7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Pour moi, le caviar, c'est un travail sur la qualité et c'est pas de la mise en boîte. Donc pour moi, il faut faire un travail de fond pour développer les arômes. 철갑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가운데 하나지만 그 알은 캐비어가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면서 지금은 씨가 마를 지경이 됐습니다. Те са много специфични, много интересни като биология, като особености, като начин на живот, но в момента са критично застрашени от изчезване. 때문에 유럽 각국은 검은 금으로 불리는 캐비어를 얻기 위해 앞다퉈 철갑상어 양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생산되는 캐비어가 100톤 정도였는데 지금은 250톤, 2050년에는 500톤이 될 전망입니다. On retrouve aujourd'hui le caviar d'Aquitaine et celui de l'Esturgeonnière en particulier. On le retrouve à Tokyo, on le retrouve à Singapour, on le trouve à Hong Kong.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까지 캐비어 대량 생산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 수질이나 수온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양식장에서 검은 금맥을 캐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태인 커뮤니티 센터 최소 8곳이 동시다발적 폭탄 테러 위협으로 긴급 폐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정오 테너플라이의 GCC 팰리세이스가 폭탄 공격 협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GCC 시설은 2시간여 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플로리다주 유태인 커뮤니티 센터 2곳도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에서도 비슷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그의 측근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니나 텐든 미국 진보센터 의장은 힐러리는 어떤 선출 공무원직에도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다수 매체들은 클린턴이 뉴욕시장 입후보 권유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 관측통들은 힐러리의 뉴욕시장 입후보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
제52회 한국어 능력시험이 오는 4월 15일 맨해튼 소재 뉴욕 한국어교육원, 뉴저지 러커스 대학, 그리고 펜실베니아 소재 다섬 한국학교와 성김대건 한국학교 등 4곳에서 시행됩니다. 시험은 초급 수준의 토픽 1과 중급, 고급 수준의 토픽 2로 구분되고 읽기, 듣기, 쓰기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합니다. 희망자들은 오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교육원 또는 시험장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뉴욕시 공립 프리케이 입학 신청 설명회가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관에서 1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입학 신청 절차를 소개하며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3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피터 코시 의원은 이번 설명회에 많은 이민자 학부모가 참석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비가 내리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